그 다음에 외분점도 마찬가지예요. 방법 자체가 다르지는 않으니까 그림만 그냥 그려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A가 있을 거고 여기가 B점이 있을 거고 외분점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죠. 그죠? A, B를 외분합니다에 대해서 M 대 N이다 라고 할 때 얘가 크냐 얘가 크냐예요. 결국은 M이 크다라는 것은 A의 값이 더 커야 되니까 어느 쪽에? 이쪽에 P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N이 크면 그 말은 B의 값이 더 커야 돼. 그 말은 B가 더 멀리 있어야 되니까 P점은 이쪽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그지? 오늘은 딴 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찾는 것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얘가 X좌표가 X1, X2라고 한다면 여기가 X2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가 되는 거니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랑 얘랑의 길이의 비 그죠? 그거는 얘랑 얘랑의 길이의 비와 같다. 그럼 결국은 수직선 상에서의 외분점을 찾는 거와 같고 그 공식은 앞에 얘기한 공식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외분점도 여기에서 y좌표도 여기가 y1, y2, 여기가 y 이 값을 찾아내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한 외분점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x2, y2에 대해서 얘네들의 비가 m 대 n이라고 한다면 시작이 중요하죠. m 대 n인 거예요. m 대 n일 때 x의 좌표를 먼저 찾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가 돼? 차가 돼. 내분점은 무조건 합입니다. m 플러스 n에 대한 비례배분을 생각하면 돼요. 내분점은 무조건 합으로 나타나지만 외분점은 무조건 차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얘가 먼저 곱해질 거야. 누구한테? x 구하는 거니까 얘로 가겠죠. 그러니까 m에 x2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나중에 왔으니까 이 n이 누구랑 곱해져? n에 x1으로 곱해집니다. 근데 외분점은 어떻게 돼요? 빼기라고. 둘 다 빼기. 그죠? 그럼 y좌표도 마찬가지 y를 찾는 것도 어떻게 해? mn이니까 m 빼기 n으로 갈 거고 마찬가지로 m이 먼저 나오니까 m은 누구랑? y2랑 곱해지는 거고 y2에 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이 y1과 곱해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외분점은 뭘로 나타나? 차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곱해진다. 부호는 어떻게 된다? 부호는 무조건 빼기로 간다. 내가 만약에 n 대 m으로 간다 라고 하면 n-m으로 가겠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n에서 분모가 n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도 n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의 y1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m이 누구랑? y2랑 될 거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외분점이니까 빼기가 될 거고 그럼 얘랑 얘랑은 어떻게 돼요? 분모의 마이너스를 땡긴 거랑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과값은 당연히 같아지겠죠. 이해돼요? 그죠? 선생님 분모가 음수가 돼요. 음수가 돼도 돼요. 분모가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부호에 맞게 분자도 부호값이 정리가 될 거거든. 왜? 이렇게 빼. 여기서 이렇게 빼고 얘도 이렇게 뺐어.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 여기서 이렇게 뺐으니까 얘도 이렇게 뺀 거죠. 그죠? 그럼 결과값은 당연히 같은 거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뭘 한 거니까? 마이너스를 묶은 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어? 네. 어디까지 했지? 다 했죠? 그치? 개념은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요. 자, 문제를 좀 보면 자, 여기에서 이건 공식이니까 넘어가고 여기는 지금 얘기했던 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넘어가면 되겠고. 자, 그러니까 평면좌표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세로로 위아래로 MN을 둔 거고요. 얘는 그냥 좌우로 MN을 둔 거죠. 그죠? 그래서 곱하는 건 어차피 대각선으로 곱해질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너희들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니들만의 방법으로서 나는 대신에 틀리지 않게 니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공식을 새로 개조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공식 안에서 편하게 어떻게 수를 곱하고 어떻게 더해서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느냐는 너희들이 방법을 추구하는 거죠. 대신에 공식을 너희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공식 안에서 너희들이 쉬운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부분이 이쪽에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 푸는 거죠. 그래서 P점과 Q점에 대해서 보면 A, B 점이 있고요. 자,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 있어요. 그럼 좌표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냥 좌표 평면에도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그냥 A점을 그냥 둘 거고요. 자, B점을 그냥 둘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직선 하나 그어놓고 생각하세요. 좌표 평면을 다 그릴 필요 없고, 아, 얘는 1사분면이고 얘는 몇 사분면이고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요 직선 안에서만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요 직선 안에 그럼 P가 어디 있을 거냐? P는 내분점이고요. A, B를 2대1로 내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P는 어디 있을 거야? A, B를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2대1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림을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왜? 내분점이 나와 있어. 내분점이 P래. 몇 대 몇인지 알았어. 얘랑 얘랑이 2대1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P점 자체는. Q점 자체도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 안에서 다 구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수직선을 그릴 필요가 있느냐? 없어. 공식에 그냥 대입하면 돼. 근데 위치를 찾는 것도 너희들이 알아두는 게 좋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점이 P점이 될 거고, 자, Q점이라는 것은 어떻다? 선분 똑같이 마찬가지로 2대1을 외분한다 라고 했으니까 어디야? P점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아니, Q점이죠. 여기요. Q점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얘랑 얘랑이 2대1이죠. 그럼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내분점을 구하는 것과 외분점을 구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편할까요? 내분점이 편할까? 외분점이 편할까? 내분점이 편하지 않을까? 별 관심 없나? 난 다 잘하나? 끄떡 없나? 내분점과 외분점의 차이는, 내분점은 다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분모도 더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외분점은 어떻게 될 거냐? 외분점은 빼야 되고 빼야 돼요. 근데 걔네들 좌표에 다 부호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엮여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부호 앞에 또 다른 마이너스가 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연산실수가 나타나지. 부호에 대한 실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빼야 되는데 더하고 있고 더하는데 이미 마이너스 부호가 보이니까 아, 이미 나는 뺐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이 뭐 외분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외분점보다는 내분점을 활용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굳이 수직선에 표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나는 외분점으로 문제를 잘 풀지 않아요. 왜? 나도 실수를 하거든. 그래서 나는 대체적으로 뭘로 가고 싶냐면 나는 내분점으로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여기서는 내분점을 예로 갔고요. 외분점을 구할 때도 다 공식으로 갔어요. 그죠? 근데 내가 얘를, 자, 내분점 P를 구하는 것은 어차피 공식으로 가면 되니까 배제할게요. 외분점을 생각하면 외분점의 B가 얘랑 얘랑이 2대1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P는 없다고 생각하고 2대1이라는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이 1대1이라는 얘기가 돼요. 맞아요? 1대1이니까 어떻게 돼? 내가 이 Q점을 구한다. 이 Q점을 구할 때 내가 얘를 A, B라 한다면 중점이잖아요. 1대1이니까. 중점은 뭐라 그랬어요? 평균이잖아요. 맞아요?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더해서 나누죠. 근데 두 점이거든요. A, B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두 점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얘랑을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게 평균이잖아요. 얘랑 얘랑 더했더니 2야. 맞죠? 2에 대해서 1로 얘랑 얘랑 더해야 되지. 미안. 얘랑의 중점이 B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의 평균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얘랑 3이라는 애와 B라는 애의 평균이 6이 돼야 돼. 그럼 합이 1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인 거야?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나는 외분점보다는 내분점을 실제로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떤 값에서 선분 AB가 있는데 AB를 4대 3으로 외분한대요. 그러면 4대 3이 되잖아요. 4대 3이면 얘가 얼마야? 1이 되죠. 그럼 얘랑 얘랑이 1대 3의 길이의 비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얘를 쓰겠다는 거야. 이게 더 편하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부호가 막 있는 이런 마이너스의 계산을 하기가 싫어. 막 틀리거든. 그래서 나는 내분으로 가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수직선의 위치, AB의 위치도 따져봐야 돼. P가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 그것도 판단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너희들이 쓰다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활용 파트에서 도형이 막 좌표평면 위에 도형이 그려져 있고 각의 이등분이 있고 평행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너희들이 실제 사용할 게 뭘 사용할 거냐? 내분점이냐 외분점이냐 거의가 다 내분점을 다 씁니다. 외분점은 그냥 공식으로만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실제로 너희들이 더 많이 쓰는 건 내분점을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외분점을 쓰면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쓰실 분은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일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게 필수예제 1번 형태고요. 집어넣어서 계속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필수예제 2번 부분은요. 자, 좌표를 구하는 것 자체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A점과 B점의 좌표가 있고요. A, B를 T 대 1-T로 내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 대 1-T니까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요. 복잡할 것 같은데 결국은 내분점이고요. 내분점의 분모는 n 플러스 n이죠. n 플러스 n이니까 t 플러스 1-t면 분모 자체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숫자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 안에서의 식은 좀 복잡하겠죠. 그죠? 그지? 복잡할 수밖에 없겠고. 왜냐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2, 5와 7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t랑 1-t가 곱해지는 거니까 얘랑 곱해질 거고 얘랑 곱해질 거고 x좌표에 대해서 y좌표도 얘랑 곱해지는 거니까 그죠? 식이 t로 나타나는 좀 복잡한 식이 되겠지만 다행인 건 분모는 둘 다 얼마예요? 분모는 다 1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분자가 정리가 될 거고 그 정리된 식은 생략할게요. 자, 이런 좌표가 나왔다. 그 다음부터는 뻔한 거죠. 1사분면 위에 있다. 그죠? 이 좌표가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둘 다 양수여야 된다. 그죠? 점 자체가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둘 다 양수가 될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등식을 그냥 푸는 거죠. 그죠? 근데 추가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A 대 B, 뭐 M 대 N 이렇게 할 때 B 자체가 뭐 마이너스 2 대 4는 마이너스 4 대 8과 같습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2 대 4는 마이너스 4 대 8이에요. 맞아요? 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잖아요. 맞는 거 같잖아요. 맞는 거 같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B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값을 다 뭘로 정의를 해요? 양수의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음수에 대한 비례식은 없어요. 비례 자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항상 몇 대 몇에 대해서는 얘네들의 기본값을
다 양수로 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개념을 할 때 제일 앞에 나왔던 멘트가 그 멘트예요. M 대 N에 대해서. 이제 나와라. 여기에 전제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더더욱이 선분 자체의 길이의 비잖아요. 길이의 비가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길이 자체가 음수가 나타나진 않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M 대 N의 내분점은 당연히 양수 부분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자, 얘죠. 자, 여기서 해야 될 건 이 부분의 의미입니다. 자, A 대 AB와 BC에 대한 길이의 비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에서 알 수 있는 뭐야? AB 대 BC는 몇 대 몇이다? AB 대 BC는 몇 대 몇이야? 이걸 놓고 2대 1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죠? AB 대 BC는 몇 대 몇이다? 2 대 1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그죠? 지금 계속 자. 때리고 싶은데. 또 다음 수업할 때부터 여기 앉아. 졸 때마다 한 대씩 때려주게. 응? 너는 여기 앉고. 내 범위 안에 들어오게. 여기까지는 때릴 수 있겠지. 자, 얘랑 얘랑의 길이의 비는 어떻게 된다? 1대 2이다. 이유는 요 비례식을 풀면 얘가 나와야 되죠. 그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죠? 4는 1과 같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바뀌게 되겠죠. 그죠? 요 부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죠. 연장선 위에 있다. 연장선 위에 있다라는 거는 내분점이에요? 외분점이에요? A, B 두 개의 점이 있는 거야.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 건데 A, B의 연장선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더 좌우로 더 길어지겠죠. 어느 쪽일지는 모르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 위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A, B와 B, C가 1대 2야. 그치? A, B와 B, C가 1대 2야. 그러면 이쪽일까 이쪽일까? 이쪽일까 이쪽일까? 이쪽이요. 어? 이쪽이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두 개가 다 돼요. 네. 보세요. 그죠? A, B와 B, C예요. A, B와 B, C야. 그럼 C가 이쪽에 있다면 1대 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점 C가 올 거예요. 맞죠? 그지?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A, B와 B, C의 길이의 비가 1대 2이다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의 C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쪽이 아니라 어느 쪽에도 있을 수 있느냐? 이쪽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왜? A, B가 1일 때 B, C가 2가 되는 거야. 그럼 C가 어디에 있으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얘가 1일 때 얘가 2가 되면 되잖아요. 연장선 상에 있다 그랬지 B를 지나쳐서 있다와 A를 지나쳐서 있다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문제 자체에서 얘기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요 멘트만 없으면 이 좌표 C점의 좌표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2개를 너희들이 이쪽으로 하나와 이쪽으로 하나를 둘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1대 2니까 당연히 1대 2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연장선의 전씨가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까지 모두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1대 2가 되는 요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점 C라는 것은 외분으로 푼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3대 2로 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너희들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이 점 C를 선분 A, B에 대한 3대 2 외분점으로 생각한다면 요 점 A, B라는 값 자체를 3대 2 외분점으로 계산을 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A 값이 나오고 B 값이 나와요. 맞죠? 근데 내가 C점을 A, B로 뒀는데 나는 B점 A와 C에 대한 내분점 어떻게? 1대2의 내분점을 B로 놓고 풀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너희들 선택이라는 거죠. 그죠? 얘는 외분점의 식을 쓸 건지 나는 내분점에 그러니까 외분점에 대해서 부호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면 바로 외분점의 식을 쓰면 돼요. 맞죠? 그럼 A값과 B값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내분점을 쓰면 요 점의 좌표가 7,5니까 식이 어떻게 돼? 7은 이렇게 되겠죠. 3분의 그죠? 몇 A 플러스 얼마 해서 얘를 풀어서 A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귀찮음이 또 있어요. 이 안에서도. 이해됩니까? 아까 중점이 됐을 때는 찾기가 편했죠. 중점을 찾는 건 어차피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외분점의 식을 써도 무방하죠. 그죠? 부호만 꼼꼼하게 잘 보면 돼요. 자, 이 점에서는 이렇게 돼. 근데 만약에 C가 이쪽에 존재한다면 이 점 A, B를 찾는다면 1대2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버려? 여기가 1대1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A점이 어떻게 돼요? B점과 C점의 중점이 돼버리겠죠. 그죠? 중점이 돼버린다면 얘는 이 점에서 본다면 외분점이 1대2 외분점이 되겠죠. 맞죠? 1대2 외분점으로 가기보다는 1대1이면 그냥 얘랑 얘랑의 평균을 A로 잡는 게 더 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별도의 얘기가 없다면 너희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C점이 여기 하나로 이제 여기 하나만 놓고 해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실제로 너희들이 만약에 좀만 그림을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하면 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0,1이라는 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A점이잖아요. 7,5라는 건 여기 있겠죠. 여기에 7,5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가 B고요. A, B가 이렇게 연결된 데에서 외분점이 존재하면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겠죠. 맞죠?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2대1의 B를 갖는다. 그지?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C점은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해돼? 왜? C점의 X좌표가 양수라고 했거든. 이쪽으로 가면 여기 어딘가에 C가 있다면 이 점의 X좌표는 음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라 이거입니다라고 이쪽에 C가 있습니다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위치는 잡아봐요. 그림으로써. 그림이 막 되게 맛깔나게 그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좌표평면 다 그릴 필요도 실제로 없고요. 그죠? 대략적인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는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그냥 점을 꼭 뭐 여기가 2,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7이 있으면 안 돼. 그게 아니야. 상관없다고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x가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A, B가 있을 때 점 P의 위치가 이쪽에 있어야 되느냐 이쪽에 있어야 되느냐는 M 대 N 몇 대 몇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판단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너희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